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이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5일 아침이고요. 이재명 집권 2일차입니다. 아니, 어제 저녁에 집에서 나오면서 내가 했던 생각을 어제 방송을 보다 보니까 주진우 기자랑 사장 남천동 사람들이 똑같이 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밖에 날씨가 엄청 좋은데 어제 날씨도 좋은데 날씨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공기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나라의 공기구나. 너무 좋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습니다. 전해드릴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전에 하나만 좀 잠깐 하고 갈게요. 내 유튜브 채널 댓글에 이상한 글 남기는 사람들, 음모론 적거나 어디서 이재명 악마화 한다고 그거 세뇌시키는 거 세뇌당해가지고 떠들거나 하는 사람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세요. 당신들이 주장하는 거 대충 들어보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가 된다. 대한민국은 친환경 에너지 한다고 중국 제품을 깔려가지고 환경이 다 파괴된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나라를 중국에 갖다 바칠 거다. 공산주의 빨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될 거다. 또 어떤 게 있더라? 이재명 대통령님 아드님 무슨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별별 게 다 있는데 당신 말들 다 맞아요. 내가 다 맞다 해줄게. 다 맞으니까 나는 망하는 김에 같이 망하려고 미국의 알파벳 주식 있던 거 다 팔았어. 다 팔고 대한민국 친환경 에너지 테마 펀드에 몰빵해서 투자했어. 망하려고. 그래서 나는 그 망한 나라에서 내 돈까지 다 갖다 버리고 망할 거니까 너네들은 제발 좀 이민 가라. 대한민국 베네수엘라 된다면 베네수엘라에서 어떻게 살아? 근데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못 사나? 롯데 웨인 타자 레이어스가 베네수엘라 사람인데? 몰라, 베네수엘라가 되는지, 캄보디아가 되는지, 짐바브웨가 되는지 나 잘 모르겠으니까, 당신들 이민 가. 좋아하는 미국을 가든지, 이스라엘을 가든지,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드는 나라에서 같이 망하면서 이 나라에 살 거니까 같이 살기 싫어, 제발. 여러분, 어제 코스피 지수가 올랐고요. 원화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들어있는 돈의 가치는요, 이재명의 취임과 동시에 상승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 좀 쓸 게 있어가지고 진짜 알파벳 주식은 제가 다 팔았고요. 다 팔고 쓸 걸 빼두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주일에 5만원씩 자동으로 투자가 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카카오페이에. 그걸 설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만원씩 꼬박꼬박 펀드에 투자가 되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코스피 5천 가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거의 2배로 불어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자, 첫 번째 인사가 났습니다. 특별히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은 강유정 의원님이 대통령실 대변인에 임명되셨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의원님이 국무총리에 지명되셨습니다. 이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김민석 의원이 가장 먼저 너네 비상계엄령 준비하고 있지. 우리 그거 정보 다 있어. 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음모론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한 번 말한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계엄령 꿈도 꾸지 마라. 우리가 정보 다 있다. 계엄령 할 생각하지 마라. 라고 계엄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국무총리가 됐다는 거는 국무총리를 뭐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일단 제일 먼저 최우선에 두는 국정과제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중 하나가 내란의 종식이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라면 김민석 의원의 국무총리 지명은 굉장히 잘한 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제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청문회, 중요 청문회가 있으면 그거를 저는 통으로 다 본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김민석 총리 지명자 토로 그 청문회를 하면 내가 그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제일 지명이야 되시겠죠. 지명이야 되시겠는데 그리고 총리가 되겠죠. 근데 과정에서 저 너무 스트레스 받을 질문 답변이 눈에 선합니다.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김민석 의원이 거하게 사고 친 게 하나 있어요. 그 사고를 치면서 정치계에서 퇴출을 당했거든요. 처벌도 받았고. 그리고 그게 지금 제 기억으로 2001년이었나 2002년이었나 여튼 정권 말기였어요. 2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국민의힘 계속 그 이야기 할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국무총리 되면 뭐 또 돈을 받아먹고 어쩌고저쩌고 그 이야기 계속 떠들 겁니다. 그것만 반복할 거예요. 다른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국민의힘 그거밖에 안 물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는 정치계 떠나 있었고 그러다가 이번에 국회로 들어온 거니까 충분히 자숙의 시간은 20년이 넘게 가졌으면 뭐 자숙의 시간은 충분히 가졌지 뭐.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민주당 의원으로 들어올 때 갸우뚱했거든요. 저도 그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국방위에서 그 의정 활동하시는 거 보고 다시 돌아올 만했다. 그리고 연설하시는 거 보고 맞다 저 양반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튼 잘 될 겁니다. 잘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은요 행정력이 대한민국에서 따라갈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행정력과 실행력은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공약 이행률이 95%에 달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죠? 왜 똑개형 리더, 뭐 똑부형 리더, 멍개형 리더, 멍부형 리더. 똑개형이 똑똑하고 게으른 게 제일 낫다라고 하는데 똑부형은 똑똑하고 부지런한, 멍개형은 멍청하고 게으른, 멍부형은 멍청하고 부지런한. 멍부형이 최악이라 그러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똑부형입니다. 똑똑한데 부지런해요. 근데 혼자 부지런한 게 아니고 밑에 사람들 정말 부지런하게 야무지게 부려먹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성 있게 효용감 있게 일은 하는데 그 일의 양을 본인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지만 아랫사람들도 그렇게 되게 만드는데 도 같은 분이거든요. 근데 어제 취임 첫날이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정부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국정 기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란의 종식이고요. 하나는 경제를 살리는 건데 경제특별 TF를 만들어요.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는데 어제 7시 반에 회의했어요. 그 사람들이 취임 첫날에 야근했습니다. 7시 반부터 해가지고 140여 분을 일하고 집에 갔습니다. 아니 저도 부지런한 분이고 일찍 움직이고 밑에 사람들 야무지게 부려먹으실 거라는 걸 예상을 했지만 취임 첫날 저녁에 그러실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나왔었지? 경공 뉴스 특보에서 나왔던가? 어디서 나왔는데? 윤석열 취임 첫날 그 시간에 무슨 호텔에서 연회했답니다. 술 처먹었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취임 첫날 저녁 7시 40분에요. 7시 반에요. 차이가 있죠. 여하튼 경제 TF를 취임 첫날 저녁부터 가동시키는 걸 보면 여러분 올 여름 안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좋아질 겁니다. 악플 당한 사람들 지금까지 안 듣겠지? 이런 거 들으면 안 되는데 걔네들 이민 가야 되는데 여하튼 굉장히 빨리 좋아질 것 같아요. 일단 뭐 지역화폐는 뭐 25만 원이 되든 얼마가 되든 일시적으로 투입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조만간 공돈 생깁니다 우리. 그리고 그걸 마중물 삼아서 그거에 추가되는 여러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실행이 되면서 경제는 곧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힘든 시기를 보내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시기가 옵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오늘 가게가 너무 조용해가지고 조금 속상했거든요. 어제 그제 좀 괜찮더니 오늘 좀 조용한데 내일은 뭐 제가 오늘 내일 하는 그게 기준이 제가 저녁에 출근해서 아침에 퇴근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6월 5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월 4일에 출근을 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게 6월 4일에 가 있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하는 건 6월 5일 저녁을 말하는 거예요. 여튼 뭐 6월 5일 저녁은 6월 6일 전날이니까 뭐 조금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연휴 전이니까.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TF 140분 동안 회의가 있어가지고 야 벌써부터 첫날부터 부려먹기 시작하는구나. 효용감 쩐다라고 했으면 자 이제 오늘은 국회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 3개가 상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건희 특검법에는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매우 순한 맛 특검법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거 싹 다 들어준 특검법 제2요구권으로 돌아왔을 때 국회에서 재투표할 때 통과를 시키지. 국민의힘 멍청한 것들아. 아주 강력한 그 명태균 건진 뭐 양평 고속도로 뭐 최해병 등등 싹 다 들어간 특검법이 그것도 규모도 크고 강력한 특검법, 내란 특검법 기타 등등 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되겠죠. 민주당만 해도 과반이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거부권 행사하겠어요? 여러분 시작됐습니다. 내란 잔당을 뿌리 뽑는 시간이 오늘부터 시작될 거고요. 김건희, 윤석열의 모든 비리를 밝혀내는 시작이 오늘입니다. 야, 첫날 회의하고 둘째 날 국회가 돌아가고 그리고 모든 분들이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공포스러웠던 순간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분은 12월 3일이 가장 공포스러웠다. 어떤 분은 윤석열 처음 체포하러 갔을 때 저거 자꾸 저렇게 대치가 길어지다 보면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던데 해서 공포스러웠다. 어떤 분들은 윤석열이 직위원 때문에 합법적인 탈옥이 됐을 때 공포스러웠다 라는 분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때 공포스러웠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저도 생각해보면 파기환송될 때 가장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그날부터 법원에서 모든 재판을 대선까지 멈춘다라고 공식 발표를 할 때까지
제가 밀던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을 때 십새끼들 대선 진짜 족같이 하네. 이거를 제가 매일 몇 번씩 말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자, 그 대법관의 인원을 늘리는 법안이 어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팽팽 돌아가죠. 아니 근데 이분들은 대선 때 선거운동을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했으면서 이걸 언제 어떻게 다 준비해놨는지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님 이하 행정부는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국회도 열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제가 못 맞췄네요. 그러면 저는 이번 행정부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금실 전 장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냥 선거만 도와주고 집에 간다고? 아무 역할도 안 해주시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다음 정부에서 또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그리고 비서실장도 인선됐는데 비서실장도 아니에요. 강금실 전 장관님의 쓰임새가 조금 궁금하고요. 전재수 해수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아직 거기 인선 발표는 안 나왔는데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적어놓지 않은 것 중에 이게 있었구나. 그 윤석열 정부의 장관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직서가 다 수리가 되면은 다른 장관들 다 지명하고 청문회 거치고 임명될 때까지 국무회의를 열 요건이 안 된대요. 국무위원이 몇 명 있어야지 국무회의를 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다 반려하고 한 명만 소리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넌 안 돼 이 새끼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내란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청문회 하면 가장 의심이 짙지만 계속 부인하고 아무 증거도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월 3일에 계엄령이 선포되는데 12월 4일에 안가 대통령의 안전가옥에 본인들은 우리끼리만 모였다고 주장하는 4명이 모여서 있다가 헤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뭘 했는지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입니다. 넌 안 돼 이 새끼야. 넌 사태 수리. 가서 수사받아. 인 거죠. 그래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어제부로 이제 직을 상실했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그 안전가옥에 안 할랍니다. 생각나는 게 있긴 한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메모를 안 해놨었네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번 행정부에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는 직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주호 교육부총리도 일단은 직을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 뭐 어젠가 그젠가 제가 보도해드렸던 리박스쿨 관련해서 그 사람도 수사받아야 됩니다. 짧게 리박스쿨을 혹시 안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리박스쿨의 리박은 이승만 박정희입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단체예요. 근데 여기서 회원을 어떻게 모았느냐. 늘봄 학교 교사 자격증을 주는 권한을 교육부로부터 부여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남발해요. 그냥 뭐 몇 시간 이야기하고 뭐 자격증 주고. 그래서 자격증을 주면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의 임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문수 관련 댓글 부대 운영입니다. 또 하나는 늘봄 학교 가서 뭐 수학을 가르치든 뭘 가르치든 뭘 가르치든 가르치는 내용은 상관없는데 가르치는 중간중간 이승만과 박정희를 찬양하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심어 놓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커요. 이거 밝혀지면 엄청나게 클 건데 교육부총리가 이걸 모른다면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것도 제가 적어놓은 건 아니고 지금 생각난 건데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에 짝짝 뻗는다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어우 씨 너무 제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는 거 우리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오늘 제가 뉴스 보다가 몇 번 이제 눈물 참는다고 혼났고 몇 번은 또 실제로 혼자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님이 저렇게 대통령답게 일하시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는 지난 3년간 그 당연한 모습을 못 봤습니다. 이 새끼 어디 처박혀서 또 술 처마시는 거 아닌가? 이 새끼 또 외국 나가서 술 처먹고 실수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3년 내내 그 걱정만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영부인이라는 작자는 도대체 어디서 뭘 얼마나 더 헤쳐먹은 거지? 그리고 옛날에 헤쳐먹은 거 도대체 또 얼마지? 우리 3년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너무 힘들고 피곤했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펼쳐질 5년 기대합시다. 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당 쪽 소식은 다 전했고요. 제가 몇 번 말을 했는데 대본이랄 게 딱히 없어요. 이게 보이나? 이제 몇 가지 단어 키워드만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전날 봤던 거를 이 관련 소식, 이 관련 소식, 이 관련 소식을 정해야지 해서 단어만 간단하게 적어놓고 제가 봤던 내용을 기억을 더듬어서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마지막 전해드릴 소식에는 딱 4글자 적어놨습니다. 국민의힘.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경선 과정 볼만할 거다 했는데 정말 볼만했죠. 그리고 전당대회 볼만할 거다 했는데 정말 볼만했죠. 자, 시작은 지금입니다. 저당은 조만간 가루가 날 겁니다. 지금 벌써부터 내분입니다. 내부 분열이 국민의힘 쪽 지지자들이 이낙연이 내부 총질하는 걸 보는 기분이 이런 기분이었을까? 아니야, 이거보다 훨씬 더 큰데? 자, 국민의힘은 지금 내부 분열이 쩔어줍니다. 어제 좀 화가 나는 뉴스도 없진 않았는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하고 개혁신당 천하람이, 아니, 취임 첫날 대통령이 점심 먹자고 각 당의 비교섭단체까지 해서 모든 원내당의 원내대표들을 또는 당대표를 불러가지고 덕담 나누자고 부른 자리에서 개소리를 했어요. 언급하고 싶지도 않아요. 천하람하고 저기 이름 뭐야, 김용태? 국민의힘 그 나이 어린 놈의 새끼 저거 이준석보다 어리면 나보다 한 10살은 어리던데 어디 그런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취임 첫날 그것도 밥도 메뉴도 비빔밥으로 정해가지고 화합하자라는 의미로 보였는데 그 자리에서 천하람도 어리지 어린 놈의 새끼들이 정치 잘못 빼앗가지고 진짜. 여튼 그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국민의힘은
지난 경선 때 큰 실수를 했어요. 당내에 세력이 전혀 없는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로 선정이 되면 한덕수를 사퇴시키고 영입해가지고 너 한덕수한테 양보해 하며 양보를 할 줄 알았던 아주 큰 착오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새벽에 후보 교체한다고 난리칠 때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 오판을 했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김문수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게 그 사람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이질적인 두 이름이 등장하는 사건이 있어요. 김문수가 저기 그때 당시 그때 안기부였나 이름이? 거기에 잡혀가지고 가가지고요. 고문을 받으면서 심상정이 어디 있는지 불락을 했는데도 끝까지 그 고문을 버텨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군사 정권에 맞서 싸우면서 나보다 고생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고 하면 회의가 정리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양반 굉장히 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독한 군사 정권에 맞서 싸우던 사람이 김대중이 아닌 반대편에서 정치를 해가지고 변절자 소리를 모든 동지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 들으면서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노동운동을 하면서 서울대 출신 엘리트 노동운동가가 고졸 출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운동가와 결혼하는 게 유행일 때 그 결혼을 하면서 그 결혼을 이루어내고 극우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제정신 박힌 사람들이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가 있지라고 기가 막혀 하지만 그 사람은 그게 신념인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쉽게 받지? 그리고 이번 대선 끝나면 당내 세력이 없으니까 당권을 잡으려고는 안 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김문수의 행보는요. 당권에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에 본인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홍준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명태균 수사를 늦추고 싶어서라도 당권에 관심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노골적으로 대선 선거를 돕는다는 명목하에 본인 당대표 선거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전두환의 전사위이면서 전두환의 내란, 윤석열의 내란도 다 옹호하고 찬양하는 윤상현도 당권을 노리고 있고요. 나경원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고 안철수도 당권에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이 정도 멤버면은요. 저 집안 굉장히 볼만할 겁니다. 일단 전당대회를 여느냐 마느냐라는 거 가지고도 시끄러울 거지만 전당대회를 열기 전에 그 원내 의원들 의원총회를 여느냐 마느냐 하는 걸로 지금 이미 시끄러워요. 그리고 의원총회 열리면 멱살잡이 안 나오면 다행일 겁니다. 더 웃긴 건 찐윤들, 윤석열하고 친한 의원들, 찐으로 윤석열 쪽 의원들도 야 이거 우리 윤석열하고 손절해야 되는데 이거 친윤 말고 다른 용어 없나? 그거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판 5분 전이 아니고요. 이미 개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대통령님 뉴스를 봐도 기분이 좋고요. 민주당 쪽 뉴스를 봐도 기분이 좋고요. 국민의힘 쪽 뉴스를 보면 즐겁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날아갔으니까, 차기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온건한 법무부 장관이 온다면 저는 조금 갸우뚱할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강경한 성향을 지닌 법조인 또는 정치인이 이제 박성재의 후임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만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의 사유를 봤을 때 통진당은 정당 해산 심판이 인용되면서 그 당 소속 의원들도 전원 의원직 상실형을 받게 됐습니다. 분명 헌법재판소에는 그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통진당의 그때 정당 해산 심판에 사유가 내란이었어요. 근데 그 내란의 사유가 1 정도라면요. 국민의힘은 100일 것 같아요.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그러니까 1 정도의 사유로 정당 해산 심판이 인용되고 그 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을 선고를 받은 전례가 있는데 1억 정도의 잘못이 있는 국민의힘이 정당 해상 심판에 넘어가는 거 요즘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아요? 전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컨텐츠는 제가 유튜브를 정치 유튜브 하려고 시작을 한 게 아니에요. 지대너벽 같은 유튜브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잡학들을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때 완전 빡친 계기가 명태균이었던가 최혜병이었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순간 개빡쳐가지고 정치는 다루더라도 총론이나 강론만 다루지 현실 정치를 전달하는 유튜브는 안 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실 정치만 할 거야. 그래서 어제 있었던 정치 뉴스를 모아서 정리해서 매일매일 전달하는 유튜브만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해서 지금에 온 건데 이 내란이 종식되고 저 국민의힘을 뿌리 뽑으면 그날부터 저는 수학 이야기, 수학자 이야기, 수학 역사 이야기, 인문학 이야기, 철학 이야기, 소설 이야기, 음악 이야기, 모형 이야기, 전쟁 이야기, 무기 이야기 또 있어요. 제가 거의 초창기에 제가 보통 사람들의 평균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의 종류를 쭉 나열한 유튜브가 있어요. 저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왜 중국의 요순시대라 그러죠? 가장 통치를 잘하는 게 어떤 거냐고 물어봤을 때 통치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라 그러죠?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님이 어디서 뭘 하시는지 딱히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내가 행복할 때 그리고 내란의 잔당이 모두 뿌리 뽑혔을 때 저는 이제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왜 지대노약 같은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냐면요. 제가 지대노약 아는 분들 많으실 건데 왜냐하면 팟캐스트 1위였으니까 한때 제가 지대노약 N주행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을 정주행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걸 엄청 재밌게 들을 수 있었던 게 지대답에 대해서 다뤘던 컨텐츠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제가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미 알고 있던 것들에 다른 사람의 다른 시각을 들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4명이서 하는 건데도 3분의 2가 내가 아는 건데 나 혼자도 그 정도는 만들겠 그렇게까지 잘은 못 만들지만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치 뉴스 하루에 10시간 이상 소화하고 정리하고 전달하고 나름대로의 논평을 하는 게 싫은 건 아닌데 여러분 이거 매일 하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하면서 살고 싶어요. 내일 방송은 어떤 거 하지? 수학을 할까? 가우스에 대해서? 오일러에 대해서? 바이오스트라스에 대해서? 괴벨에 대해서? 괴벨? 맞네. 쿠르트 괴델에 대해서? 혹은 니체에 대해서? 라칸에 대해서? 칼 융에 대해서? 이런 고민하면서 살고 싶어요. 어제 오늘은 행복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님 당선되시고 그리고 취임 첫날이 어떤 일이 있었고 전달하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재미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중간중간 그러니까 그저께까지는 저 정말 그 어제 컨텐츠에 좋은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한데 맞아요. 저 그런 위로 댓글 받고요. 축하한다는 댓글 보고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 이런 댓글 받을 자격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진짜 지난 반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것도 힘든데 그거를 10분, 20분, 30분 뉴스를 보고 검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런 뉴스,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 뉴스를 포함해서 그 관련 유튜브까지 다 하면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제 생각을 넣어서 정리까지 하고 그걸 방송까지 하는 거, 그거 심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축하받을 자격 있고 고생했다라고 위로받을 자격이 저는 스스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어제랑 오늘은 방송할 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지금 시간이 7시 6분인데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공기도 너무 좋고요. 기분도 너무 좋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요, 유세하시다가 테러라도 당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었는데 지금은 대통령 경호를 받고 계십니다. 이 말하니까 너무 좋아. 이재명 대통령님, 우리 대통령님 고생하실 거 생각하며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지난 3년만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너무 신나게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님은 신나게 일하실 건데 밑에 분들은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방송이 좀 죄송합니다. 방송이 좀 길어졌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